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그 핀란드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셋이 모여서 그런 사회 보건적 혜택에 대해서 나눠봤다면 오늘 2부에서는 좀 한국과 핀란드를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저희 특별 게스트 신수영 씨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날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핀란드 엄마, 그리고 한국 엄마. 또 핀란드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 핀란드 엄마들은 아이가 아주 신생아일 때부터 외출을 많이 한다는 거. 이제 네오볼락 가면 맞아. 이제 한국에서는 아기 100일 되기 전까지는 잘 안 나가잖아요. 맞아. 엄마도 무슨 3, 7일 전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고 맞아. 하고. 근데 네. 핀란드 네오볼락 간호사는 오히려 밖에 많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야 네 몸이 풀리고 이제 햇빛도 받고 바람도 쐬고 걸어야지 네가 사는 우울증이 안 걸린다고 밖으로 맞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 낳았을 때가 3월 말이어서 아직까지 눈이 막 내리고 눈이 쌓여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아기가 몸무게가 좀 늘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모유 양이 부족해서 애가 계속 몸무게가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네오볼라를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 네오볼라 갈 시간에 맞춰서 집에 와서 저랑 애를 데리고 이제 차로 움직였는데 간호사가 언젠가는 너네 차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니까 집에서 멀지 않으면 걸어오라고 유모차 끌고. 이게 산후풍 개념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숙제를 내줄 거라면서 다음에는 꼭 걸어오래요. 스파르타야. 네. 그래서 진짜 헬스한테 시키는 대로. 그때 아직 저희 친정 엄마가 저 산후조리 해준다고 여기 계실 텐데 뭐 이렇게 추운데 애 엄마를 왔다 갔다 하라 한다고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근데 간호사가 계속 갈 때마다 너 밖에 나가고 있지 외출하고 있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까운데 뭐 산책도 나가야 되고 네. 좀 그게 익숙해지면은 마트도 가서 애랑 장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나가는 게 익숙해지지. 안 그럼 절대 어느 순간 아기가 컸다고 해서 아이랑 외출하는 게 편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나가 보면은 정말 신생아 맞아, 데리고 맞아. 나오는 엄마들도 되게 많아요. 뭐 저런 애를 데리고 왔지. 맞아. 싶을 정도로. 맞아. 우리 같으면. 네.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나가죠. 근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또 중요한 점이 유모차 끌고 어디들 다닐 수 있게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는 거. 저 이제 헬싱키랑 그 인근 도시 지역은 뭐 6세 이하 어린이를 이렇게 유모차에 태고 다니면 그 동반자는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또 트램 같은 것도 다 저상으로 돼 있고 하니까. 맞아요. 저상버스. 어디든 다니기가 불편하지가 않죠. 여기는 진짜 길도 유모차 다니기가 너무 좋게 돼 있어가지고 네. 자전거랑 유모차 이용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맞아요. 우리 그러면 일단 핀란드 선생님을 만날 기회는 우리 소영 씨밖에 없는 거. 아직은 저밖에 없나요?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았고 또 어린이집을 이용해본 적이 없어서 비교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지인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어린이집 선생님 잡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교구 만들고 막. 네. 맞아. 가르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낮잠을 잘 시간에 그 집에 보낼 알림장에 오늘 애가 뭐 먹었고 뭘 하고 놀았고 이런 걸 다 이제 애 하나하나 써서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린이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근데 자기는 아이들이 잘 때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낮잠을 안 자는 애가 있으면 너무 막 힘들고 화가 난대요. 네.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딱 자기 반 아이들 관리하는 거 외에는 기본적인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한국에서 맞벌이 엄마들이 굉장히 아기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애기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사진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인스타그램에. 네. 그게 보면 이 친구가 일을 하는데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아, 선생님이 찍어서 엄마들한테 보내주는구나. 네. 이거 되게 좀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뭐지 재롱잔치라고 하나요? 예, 그거 할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아이들 옷까지 만들고 무대 맞아. 꾸미고 또 무대 퀄리티도 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애들이 모여서 율동하고 노래하는데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맞아. 정말 맞아. 완성도 있는 무대를 꾸미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의상도 아주 무대 의상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이 엄마들이 다른 어린이집이랑 네. 비교를 한대요. 그래서 아, 잘 할 수밖에 무섭다. 없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뭐 요즘 할로윈 파티를 하는데 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파티를 안 하느냐 운동? 근데 요즘 저희 아이가 그 봄맞이 그런 재롱잔치 같은 게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네. 그래서 네. 그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그냥 다 네.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그 당일날에는 그 놀이터 앞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노래 한 번 하고 그게 끝이래요. 여기는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선생님 같은 부담이 스타일이야. 없는 것 같아. 그냥 잘하면 잘하는 거고 뭐 애들이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그나마 맞아. 그래도 우리는 같이 노래하면서 재밌게 놀았어. 그거에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 자체가 귀여우니까. 예. 맞아. 음. 아, 그리고 여기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한 달 반 유치원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핀란드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언니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야외 활동하는 시간에 선생님도 같이 나가서 서 있어야 돼요. 애들을 지켜보면서. 그게 진짜 곤혹이더라고요. 한 시간 반 이렇게 서 있는데, 날씨가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 해나는 날은 해나는 날대로 눈부시고, 비 오는 날은 은근 추워요, 또 맞아요, 서 있으면. 약간 그런 게 좀 곤혹일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빠이바꼬띠를 보내고 있진 않지만 아보인 빠이바꼬띠라고 해서 저는 네. 직역하면 오픈 데이케어 센터죠. 그쪽으로 이제 애를 자주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양육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좀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약간 공동 육아 센터 같은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게 되게 많이 있고 뭐 애들 좋아하는 뭐 주방놀이라든지 뭐 레고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주방에서 뭐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이게 핀란드 엄마들이 애기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와요. 아빠들도 진짜 많이 와요.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아빠들이 다 데리고 와요, 애기들을. 그것도 진짜 신기했고. 이렇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막 애기한테 막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을 막 제가 막 내려서 꺼내주고 막 레고 조립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핀란드 엄마들은 전혀 그런 엄마가 없어요. 맞아. 나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애들이 노는 거를 안전한지만 그냥 지켜보는 정도? 맞아. 그렇게만 하고 저처럼 막 적극적으로 아이가 노는데 개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차이가 어느 있구나. 순간에 그죠? 응. 나도 보면 애들 한가운데서 내가 놀고 있더라고. 나만 놀고 있어. 맞아. 같이 어울려서. 목소리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극성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이러면서. 그렇지 말하면서 그렇지 그거 빼고 막 자동차 그렇지 막 저 코끼리 저기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가면 인기 있는 놀이가 주방놀이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럼 이제 그쵸. 다른 애들이 가서 놀고 있으면 저희 애는 거기서 이제 껴서 놀지를 못하니까 그 주방놀이가 딱 비어있으면 야 저거 비었다 우리 저기 가서 얼른 가서 들어가라고. 놀자 하면은 나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애는 정작 그걸 안 떠들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내가 볼 땐 애기가 잘 못 끼워노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마치 좀 애를 이렇게 뜯어주려고 막 하는 행동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 엄마들이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거 약간 내가 은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레고에 심취해 있더라고 혼자. 애는 딴 데서 딴 걸로 놀고 나는 레고로 막 레고 안 부풀라. 네, 우리 똔뚜님.
네네. 어, 그리고 이거 저만 느끼는 건지 음,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아보이바이바꽃에서 놀 때 그 아이가 노는 모습이 너무 이제 예쁘니까 자꾸 거기서 제가 음, 사진을 찍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다른 엄마들은 자기 애를 그 모습을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지도 않고 아이 앞에서 핸드폰을 맞아. 좀 잘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혹시 가르치는 게 있나요? 아이 앞에서 핸드폰을 쓰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라든지 이런 걸 혹시 네오블라에서 배우셨나요? 왜, 이 핀란드 엄마들은 그런 걸 안 하지? 그 네오플라에서 그런 음, 얘기는 딱히 못 들은 음, 것 같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안 꺼내더라고요, 음, 휴대폰을. 그거 약간 엄마들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에, 근데 한국 저는 엄마들 같았으면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똔똔이 비슷한 장소 가면 이렇게 뭐 아이들 뭐죠? 뭐 음식 같은 거 가지고 막 뭉개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럴 때 꼭 네. 사전에 주의를 주더라고요. 애가 너무 이쁜 건 아, 알겠지만 너무 이렇게 사진 찍지 말라. 음, 그렇게 엄마가 거기에 정신 팔려 그렇지. 있으면 아기를 잘 못 보니까 좀 음, 위험한 상황 생길 수 맞아, 맞아. 있다고. 그렇게 막 단체로 노는데 음. 선생님이 애들 다 뭐 케어할 수도 그지, 없고 그지. 하니까 그런 얘기는 맞아. 하더라고요. 음, 진짜 그 사진 응. 그 남기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크잖아요, 애기들. 그쵸. 그리고 핀란드 엄마들은 좀 네. 그런 거 많이 주지 않아요? 단 거 너무 빨리 주는 것 같아요. 예. 맞아, 어, 맞아. 좀 설탕 잔뜩 관대하죠. 묻은 응. 도너츠. 음, 저는 그거는 버터 잔뜩 조금 바르고. 그래요. 음, 음, 중독되는 것 같아서, 단 거는. 음, 저도 아주 위급한 맞아. 상황이 아니면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음,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죠? 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차에서 막 심하게 운다든지 이런 거요? 차에서 올 때 막 메트로 타고 통제 이제 가고 불가능할 때. 있는데 애가 막 운다거나 막 하면 어, 긴급한 상황에는 음, 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핀란드 아빠 vs 핀란드 엄마인데요. 아, 한국 네. 엄마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네네. 좋아요. 신랑이랑 저 네. 아기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그 아기 수영장에서 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얼굴로 쓸린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입술이 네. 아이고 터지고 어떡해. 하여간 그 이빨에 찍혀가지고 입술이 터지고 그다음에 코랑 인중이 이렇게 쓸렸어요. 근데 그게 아이고. 이제 내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아, 벌어졌는데 이미 돌아오니까는 애가 이렇게 입술이 되게 막 퉁퉁 불어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막대 사탕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막 피나고 못 아빠가 준 살아. 거예요? 아빠가 준 거지. 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음, 애가 다쳤는데 저 단 거를 음, 일단 뭐 어딜 가가지고 그 뭐지 음, 조치를 해주거나 뭐 소독약이거나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음, 뭐 그런 음, 걸 해야 되는데 애가 우니까는 일단 단 거를 입에 물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내가 왜 이걸 주냐고 가는 애가 넘어갈 듯이 울었다고. 음. 그럼 음. 얘한테도 안 좋고 막대사탕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렇구나. 난 아직 안 줬는데. 너무 쉽게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막대사탕도 그냥 어,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애기 운다고. 그러면 그 핀란드에 이제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한국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좀 네. 상황을 많이 보셨잖아요. 혹시 한국에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핀란드 제도 아니면 뭐 핀란드의 뭐 인들의 태도 뭐 이런 게 있다면 우리 날림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제도 같은 거는 네오볼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 게 엄마들끼리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좀 순기능을 정말 많이 하죠. 저도 되게 그게 그립고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음, 사실 음, 네오볼라 같은 데서 뭔가 좀 과유불급이라고 음, 예, 어느 정도 기준이나 그런 스탠다드를 정말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맞아. 그죠. 그래서 동네마다 육아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있는 집, 없는 집, 이렇게. 네, 근데 여기는 네오볼라 하나로 네. 되게 평등하게 가니까. 음.
네, 맞아. 그런 거랑 그다음에 여기는 그 중고 장터 이게 정말 잘 돼 있어요. 맞아. 오히려 맞아. 한국 보면은 진짜 명품 유모차 카시트 네. 옷 보면은 저렇게 돈을 쓰는 게 아깝다 싶을 정도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네. 중고시장에서 저렴하게 어차피 애들은 빨리 크고 네. 그러니까 그런 서로 그런 아나바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까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 네. 이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검소하게. 맞아요. 네, 트렌드가 네. 여기도 없잖아 있어요. 여기도 엠마용가 되게 유명하고 네. 스토케 엠마용가, 맞아. 있는 집은 그거 쓰고 없는 집은 뭐 그렇고 뭐 이런 거 음. 쓰는데 음. 그렇게 막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검소하게 솔직히 남들이 써서 나도 쓰고 싶은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마인드가 조금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영님. 네. 아, 이건 너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아서요? 아니면? 너무 답을 포괄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정이나 양육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네. 한국은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맞아. 핀란드에서는 꽤 많은 남성들이 써요. 한 30%가 네. 넘는다고 해요. 육아휴직 쓰는 정도가. 근데 그것도 네. 핀란드에서는 되게 적다고 막 더 쓰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있으면서 물론 제가 육아를 전담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야겠다라고 크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게 일단은 아빠가 일찍 퇴근해서 일찍 집에 와요. 맞아. 그래서 특히 네, 신생아 네. 때 참 애 키우기 힘들 때는 남편이 4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같이 저녁 만들어 먹고 뭐 산책 나가고 뭐 애기 목욕도 아빠가 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빠가 일찍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니까 그렇게 막 뭐 독박 육아를 내가 혼자 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느낌은 별로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네. 아빠들이 아기 자는 모습만 맞아. 집에 와서 보고 있고 그쵸. 맨날 야근에 회식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너만 애 키우냐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근데 이게 아빠뿐만이 아니라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엄마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은. 네. 이런 것들이 좀 한국에서도 많이 좀 핀란드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뭐 직장과 가정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 가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 데리고 나가면 다른 사람의 눈치가 그렇게 많이 맞아. 보여요. 맞아. 혹시나 나 맞아요. 어디 가서 네. 맘충 소리 들을까봐. 네. 맞아. 맞아요. 되게 눈치 보여. 핀란드에서는 뭐 애기 데리고 나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항상 맞아. 엄마와 아이가 먼저. 그쵸. 니까. 그리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식당 같은 데 가서 애 유유식 데워달라고 하는 거는 맞아.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하고. 네, 근데 한국에 가서 애기 이유식 좀 데워주세요 하고 식당에 가서 얘기하니까 저머니 너무 싫어하는 티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난 순간 한국에서는 이런 거 요구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요즘 아무리 뭐 요즘 식당 가면 애기들 뭐 식탁 의자라든가 이런 게 다 마련이 돼 있어도 가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랑 가면 애기는 좀 맞아. 말썽을 부리고 막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런 또 양육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애들 맞아요. 엄마들도 보면은 이건 솔직히 4번인데 아기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호의를 받아야지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보면은 되게 막 이렇게 엄마들도 보면 마인드가 이상한 엄마들이 많아요. 네네. 뭐 애기 먹을 건데 좀 더 달라던가
따로 달라던가 뭐. 아, 사실 저는 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준비하지는 않았었는데, 날림하고 소영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림이 말씀하셨던 그 세컨핸드 샵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아시아인으로 핀란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옷 같은 거 되게 깨끗하게 입혀야 된다는 좀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남편은 다들 그러시죠. 남편은 중고에서 좋은 게 많으니까 사서 입히자. 뭐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금방 크니까 하는 편이고, 저는 아니다, 예쁜 거 입히자 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특히 사실 핀란드에서 이제 많이 입는 브랜드도 있지만, 핀란드에서도 좀 예쁜 거 브랜드 찾는 사람들은 막 스웨덴 거나 덴마크 거 입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막 웹사이트 뒤져가지고 애기 거 오버롤 사고 그랬거든요. 스웨덴 거. 스웨덴 국기 붙어 있는데 그거 가위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전에 이렇게 저희 여기 핀란드에서 많이 입히는 브랜드 중에 레이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사 입혔는데, 밖에 나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분명 저거 이제 마트에 가서 새 옷으로 사는데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것도 세컨핸드로 보일까 봐 싫다는 그런 되게 나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직도 제 안에 한국적인 마인드가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입는 게 세컨핸드면 어떻고 새로운 제품이면 어때요? 근데 우리 아이는 옷도 새 거 입고 좋은 거 입힌다는 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좋은 브랜드도 입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것도 세컨핸드겠지, 이렇게 편견 가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핀란드에서는 그때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 엄마 상자 안에 그렇게 옷을 다 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런 뭐랄까, 그 한국에서 보듯이 뭐 유모차나 옷에서 보이는 차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게 핀란드의 문화인데,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조금 더 잘 입히고 싶고 우리는 비싼 브랜드 쓰는 것 같이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아직도 글러버구나. 좀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을 좀 저도 그런 했어요. 생각 들기는 좀 해요. 그런, 근데 많이 안 하려고 하긴 네. 하지만 네, 어쩔 수 잘 입히고 싶고 없더라고요. 막, 네. 좋은 향기 막 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핀란드에서 이제 아이 키운다는 거를 이제 아는 어떤 신문사 기자가 이제 시민 기자로 핀란드랑 한국이랑 비교해서 노키즈존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노키즈존 관련된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댓글에 진짜 욕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70개가 달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변태처럼.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같은 엄마가 있으면 핀란드에도 노키즈존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인식이 제가 너무 이제 달라요, 기사에 진짜. 썼던 내용은 너무 싫죠. 그러니까 그 분이 보기에는 제가 핀란드에서 살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되게 얄미웠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말한 건 그런 거였어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도 아이 이유식 병 같은 거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거나 아기 의자 같은 거, 아니면 식당 안에 놀이터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거. 사실 테이블 하나 놓을 자리에 놀이터 하나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한국에서는 매출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적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댓글을 달리는 거 보고, 진짜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괜한 죄책감과 네. 밖에 그쵸.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을 갖고 살고 있을까.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아가는데도 불편한 맞아. 마음이 생길 정도면 진짜. 우리는 핀란드에서 그냥 뭐 당연하게 해왔던 건데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걸 싫어한다니 막 맘충 음. 소리 들을까봐 눈치 보이고, 물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요. 엄마들도 있고 제대로 이렇게 음. 좀 말썽이 더 심한 맞아. 아이들도 있긴 분명히 하긴 그런 한데, 엄마들은 핀란드에도 있다고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긴 한데 그걸 대하는 인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는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본적으로 핀란드는 훈육을 굉장히 잘 시키는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식당이나, 잡아요, 애들. 식당이나 어딜 가도 엄격하게. 막 뛰어다니거나 뭐 말썽 피우는 애들을 잘 못 음. 봤어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막 식당 가니까 엄마들이 다 핸드폰으로 뽀로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식당에서 말 안 그거 좀 들으니까. 되게 그래요. 맞아. 네. 통제가 그런- 안 되니까. 네, 그런 엄마도 어쩔 수 문제도 없죠.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럴 거면 애 뭐하러 데리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깝죠. 왜냐면 핀란드는 뭐 대중교통도 유모차 끌고 다 오르내릴 수 있고 이런 편하게 잘 돼 있는 이유가 그냥 국민들이 사는 모습이 다 다양하잖아요.
뭐 장애인, 네.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유모차 끌고 음.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한국은 그냥 우리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놓고 또 뭔가 이런 다른 복지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거나 하면은 그럴 거면 뭐하러 나오냐 힘들게 막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일단 마음이 환경이 아프죠. 비교할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이 적게 살고 그것도 있죠. 출퇴근 그래요. 시간에도 솔직히 탈 수 있어요. 맞아. 유모차가 기차나 뭉쳐가지고. 버스 같은데. 근데 한국 같으면은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출퇴근도 힘들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유모차 보이면은 성가신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수의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그게 더 확장돼가지고 완전 사회적으로 거의 그 맘충이란 단어도 생기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싫어 그 단어. 네. 그죠. 그 단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상처예요, 엄마로서. 자기들은 엄마 없나? 단어가 상처예요. 네, 맞아요. 너무 그냥 일반화해서 또 집단을 그냥 그죠. 막 매도해버리니까. 그 환경차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 대신에 심심하잖아요. 놀이터 왜 나랑 우리 딸이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키즈카페 이래나? 이런 데 좀 있고 해야 되는데 그죠? 요즘 그러니까. 키즈카페에서 맥주도 팔아요 한국에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심심치 가는 않게 데도 술집에 애들을 데리고 오더라고. 젊은 엄마 맞아요, 아빠들이. 맞아요. 난 그거 보고 놀랬거든요. 술집에 그렇게 시끄러운데 애기들 데리고 오는 거 보고 키즈 카페에서 술 파는 게 낫죠, 그거보단. 네. 아, 네. 여기도 가끔 보면은 그 놀이터 같은데 산책하는데 그 날 좋은 날에 엄마 아빠 둘이서 맥주 마시면서 유모차 끌고 산책하고 그러더라고요. 비어팝하네. 네. 그죠, 비어파. 그리고 생각보다 막 여기도 애기들 있는데 담배 그냥 그 앞에서 피고 여기도 그거는 여기 그런 거 길방 있어요. 심각해. 그죠, 여기 심각해요. 한국은 진짜 그 대놓고 눈치를 줘요. 그죠, 한국에서는 싸움도 나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담배를 막 피고. 그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성향 자체가 남의 일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막 이런 맞아. 스타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나도 지적을 잘 못하겠는 거죠. 우리 벌써 꽤 오래 했어요, 그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핀란드에서 아이 키우면서 힘들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야기하면서 맞춰봅시다. 우리 똔똔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어쨌든 유학 때문에 온 케이스라서 여기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직장을 잡을지 결정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뭐 다 미정이긴 하지만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렇게 한국과 핀란드가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막 고3 때까지 막 야자하고 막 그렇게 줄 세우기 식으로 공부했던 그것들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 때문에 핀란드에 남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저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2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글 같은 것들을 이제 읽으려고 되게 막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읽고 있는 책을 하도 이제 아이가 방해하니까 제가 소리내서 그냥 제가 읽는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얀 종이에 검정 뭐 그런 글씨밖에 없는데 제가 읽으니까 그걸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한국 엄마의 그 한국 엄마처럼 극성맞게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때부터 제가 글자를 알려줬어요. 대박. 너 글자에 관심 있구나 이러면서 김, 님 이렇게 쓰고 어떤 게 김이야? 얘가 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모양으로 외우더라고요, 애들은. 그런데 김을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그리고 아기, 아빠 이렇게 적어놓고 아빠가 뭐야 해서 이제 그 모양을 외우게 하고 아빠를 이렇게 찍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알려주니까 애기가 그 모양을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아빠라고 하고 김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막 그래서 제가 속으로
벌써 글자 교육을 시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왜 관심을 갖지? 하면서 이제 좀 고민이 돼서 이제 그때 제가 잘 간다고 말씀드렸던 아보인 빠에바코티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핀란드는 음. 글자 교육을 언제쯤부터 시작하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핀란드 다큐멘터리에서 5세 이하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글자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그죠. 사실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핀란드에 대한 다큐멘터리 중에 약간 팩트가 잘못된 게 되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확인하면서 이제 찾는 건데 아이마다 다르다고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자기 첫째 애 같은 경우는 4살 때 글자를 뗐고 자기 막내 애는 7살 때 뗐다는 거예요. 애기들에 따라 다르고 우리 빠이바코티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How to be in a group. 어떻게 아이들과 잘 지낼지가 중요하지. 뭐 이게 베, 세, 데 이렇게 읽고 이런 거는 정말 나중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빠이바코티에 와서 그러니까 my turn, your turn 이렇게 이번에는 네가 하고 내가 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베, 세, 데 이거를 가르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언제 호기심을 갖는지 그 아이에 맞게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언이다. 말을 듣고 너무 정답이다, 진짜 진짜. 되게 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몇 살 때는 뭐를 하고 옆집에는 벌써 한글을 뗐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원할 때 그러니까 아이의 공부 스케줄은 아이에 맞춰서 내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 계속 되게 깨어지고 있어요.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자라왔던 그런 것들을 좀 깨면서 그러니까 아이에 맞게 아이가 원할 때 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핀란드에서 좀 키워봐야겠다. 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저도 성장 중이에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거의 이거는 총정리 마무리였어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제가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수영님. 여기 네. 아는 분이 이제 한국인 여성분이신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애들은 이제 들리는 대로 다 흡수를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애가 이제 그쵸. 막 1, 2, 3, 4 이렇게 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국 엄마들이 교육률이 세다는 걸 이미 알고서는 아기 엄마한테 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숫자를 안 가르쳐도 된다고. 그래서 이 언니는 애가 막 따라하고 하니까 이제 재밌어서 막 더 가르친 거죠. 근데 여기 선생님이 보고 맞아, 저도 그랬어. 또 한국 엄마의 교육열이 또 발동을 극성. 했구나. 막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된다고. 그런 막 온도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 네. 오히려 막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은 여기 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향평준화라는 얘기 하잖아요. 맞아. 애가 배우겠다는데 안 가르치니까. 애가 호기심이 있다는데 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아이 키우면서 힘든 거라고 하자마자 머릿속에 스친 것은 친정이 없는 거. 저도. 네, 친정이 없는 세상에. 게.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정은 거의 카카오톡 세계에 있어요. 엄마들 카톡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친정이 없는 거. 그리고 그냥 매번이 계속 도전인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국적이 다르니까 언어 문제도 네. 있고 그리고 육아 방식도 저희 신랑은 그 부성애가 너무 폭발해가지고 육아를 제가 독박 육아 아니에요. 진짜 철저한 공동 육아고요. 한마디로 그 사공이 둘이라는 얘기죠. 엄청 싸우고 부딪히고 그게 그냥 계속 도전이에요. 저는 이걸 되게 부러워요.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신랑이 우리 딸 똥기저귀 참 잘 가르쳐라든가 그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정말 그 기저귀를 너가 잘못 채워서 주름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샜다. 마지막에 너가 갈았니 내가 갈았니. 그래서 내가 방수요 깔자고 했니 안 했니. 저는 이 모든 도전과 맞닥뜨려 살고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내가 멋있는 진짜.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네요. 우리 뚠뚜님이 다 얘기했어 처음에. 그러게. 마지막에 시킬 걸. 네.
근데 저도 친정이 가까이 없는 거. 그죠? 그리고 애도 요즘은 그나마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니까 살만한데 애가 막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엄마가 그 아이의 활동을 못 따라가요. 정말 그죠. 체력적으로. 애들이 하루에 맞아. 움직이는 양이 프로레슬링 선수와 맞먹는데요. 어. 근데 엄마는 맞아. 프로레슬링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엄마는 애 키우느라 막 퍼져 있는데 애는 막 힘이 넘쳐가지고 놀자고 하면 되게 힘든데 그런 날 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맡기고 엄마가 나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보고 맞아. 오면은 훨씬 마음이 편한데 막 그러지 못하고 막 아이랑 막 씨름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힘들고 또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기쁨 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맞아. 이렇게 세 가족만 맞아. 덩그러니 있으니까 아이한테도 안 됐다. 그리고 애 낳고 나니까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잖아요. 아유 엄마 아빠도 이런 거 맞아. 보셨으면 좋았을 맞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저희는 이제 한 2년, 3년 안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막 이제 주변에 간섭 없이 저희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양육을 이제 아주 맘 편하고 그러게요. 널널하게 하다가 한국에 가면 네. 왠지 나도 치맛바람 그치. 옆에서 하면 나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팔랑귀 때문에 여러 엄마들의 얘기를 막 많이 들을 것 같고 조기 교육이라든가 치맛바람 이런 거에 저도 막 휩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그냥 뭐 딱히 맞아. 막 비교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뭐 그렇죠. 아이 교육 문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기저귀 문제만 해도 여기서는 뭐 뗄 때 되면 떼겠지 말 알아들으면 떼겠지 하는데 한국에 가면은 얘는 아직도 기저귀 차니 왜 변기 교육 그 어른들이 떼는 게 정말 힘들죠. 사소한 이런 맞아. 문제만 해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걸 느끼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 문제 이런 걸 또 맞닥뜨리게 되면 더 힘들지 않을까. 과연 내가 핀란드에서 여유롭게 살았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아이한테 이런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것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송을 듣고서 혹은 더 많이 좋아지기를 달라지기를. 바래요. 이제는 아기가 점점 네. 줄어들잖아요. 네. 줄어드는 만큼 그 애기들은 커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좀 더 많은 관용과 혜택을 누리기를 바래요. 정말 한국 가서 네. 맘 편하게 식당 가고 뭐 맞아요. 제발. 눈치 안 보고 대중교통 이용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냥 갑자기. 네. 네. 엄마들이 당당해지는 한국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저희 우리 소영님께서 우리 예쁜 아기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희 방송이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훨씬 재밌었어요. 네, 정말 다행이고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엄마들과 네. 모여서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수다를 떤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들으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할게요. 우리 네. 또 청취자가 감사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을 것 같군요. 아자. 아자. 아싸. 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기의 핀란드의 북부 대표 똔뚜. 저는 남부 대표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